나폴리가 유럽의 중심에 등장했다. 함시, 라베찌, 카바니 삼각편대를 앞세운 나폴리. 김민재 영입으로 한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나폴리가 22-23 시즌 리그 무패로 선두 및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리버풀을 완파하는 등 최고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재의 활약 지분도 분명해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역대 최고 성적이 16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리그 우승조차도 마라도나 시절인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죠. 그렇다면 과연 나폴리는 언제부터 챔피언스리그 단골 손님이 됐고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강호 반열에 올랐을까요? 바로 그 시작을 알렸던 챔피언스리그 11-12 시즌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80년대 후반 마라도나와 함께 짧고 굵은 전성기를 보낸 나폴리는 2부 리그, 심지어는 3부 리그인 세리에 C까지 강등됐던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절치부심한 끝에 07-08 시즌 세리에 A에 복귀한 뒤 이후 팀의 중심이 되는 마렉 함식과 에세키엘 라베찌가 합류했죠. 그리고 10-11 시즌에는 임대생이었던 에딘손 카바니까지 맹활약하면서 삼각편대를 앞세운 나폴리는 리그 3위를 기록! 화려하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등장! 11-12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게 된 나폴리에게는 험난한 조별리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4포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려운 조편성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편성 결과는 더욱 암울했죠. 유럽 최강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해 당시 신흥 강자로 등장하여 프리미어리그 정복을 노리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홈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승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던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과 한 조에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4대 리그에서 모두 한 팀씩 포함된 것이기도 했죠. 그러나 막상 조별리그가 시작되자 함시, 라베찌, 카바니를 앞세운 나폴리는 이미 그들과 충분히 싸울 만한 경기력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1차전 맨시티 원정에서 카바니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비아레알을 맞이한 2차전 홈경기에서는 함식과 카바니의 골로 2대0 첫 승리!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바이에른 원정에서마저 1대1 무승부를 기록! 첫 3경기를 1승 2무로 출발하며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4차전 바이에른과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하면서 3위로 밀려나며 5-6차전에 사활을 걸어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맞이한 맨시티와의 홈경기 5차전! 주인공은 카바니였습니다. 경기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드를 안겼죠. 그러나 발로텔리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경기는 원점! 그러나 후반전 측면에서 올라온 컷백 크로스를 완벽한 논스톱 슛으로 멀티골을 성공시켰고 결국 나폴리가 2대1로 승리!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16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차전은 악명 높았던 비아레알 원정! 비록 5패로 탈락이 확정된 노란 잠수함이었지만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경기였죠. 그렇게 시작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맨시티가 바이에른 원정을 잡아내며 무조건 승리해야 했던 나폴리! 동점이던 후반전에서 인러와 함식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승리! 승점이 불과 1점 차이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팀 역사상 최초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자 죽음의 조를 통과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었죠. 그렇게 맞이한 16강 상대는 드록바를 앞세웠던 첼시. 객관적으로는 첼시의 우위가 예상되었으나 1차전을 홈에서 맞이한 나폴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킥오프와 동시에 공격을 주고받던 양팀. 첫 번째 결정적인 기회는 나폴리의 카바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단독 찬스를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체흐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이어진 마지오의 완벽한 찬스마저도 체흐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축구에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오히려 26분경 수비의 클리어링 실수를 놓치지 않은 첼시의 후안 마타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원정골이자 선제골을 허용한 나폴리에게는 라베찌가 있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간단한 페이크로 수비를 떨어뜨린 뒤 완벽한 가마차기로 드디어 체흐를 뚫어내며 동점골을 성공!
이후 하미레즈의 어이없는 슛으로 위기를 넘긴 나폴리는 전반 추가 시간 얼리 크로스를 받은 카바니의 아크로바틱한 골이 터지며 이제는 리드를 잡게 됩니다. 두 팀은 후반전에도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60분경 나온 드록바의 찬스를 저지하는 수비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죠. 그리고 5분 뒤 나폴리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카바니가 수비수 3명과 골키퍼까지 끌어낸 뒤 완벽한 공간에 패스를 내줬고 쇄도하던 라베찌는 이를 놓치지 않았죠. 이후 첼시의 무한 공격을 큰 위기 없이 계속해서 막아낸 나폴리는 오히려 80분경 완벽한 추가골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골키퍼까지 골대를 비운 상황에서 시도한 마지오의 슛이 골문에 서있던 애슐리 콜의 슈퍼 세이브에게 막혔는데요. 골이 되지 않은 이 한 장면은 결과적으로 진출팀과 탈락팀을 결정한 것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이후에도 스코어를 잘 지킨 나폴리가 3대1로 1차전을 완승하며 8강 진출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1차전 완패의 결과로 첼시는 감독이었던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까지 경질시키며 2차전을 준비해 그렇게 첼시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시작된 2차전 드록바의 선제골, 존 테리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첼시가 2대0으로 리드. 두 팀의 결과는 혼돈에 빠지게 됐죠. 나폴리는 인러가 만회골을 기록하며 한숨을 돌렸으나 램파드에게 PK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패배했고 합계 스코어 4대4 동률이 되며 경기는 연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에서 승부의 여신은 나폴리의 8강 진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바노비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결국 최종 스코어는 4대5 첼시의 승리로 나폴리의 토너먼트는 16강을 끝으로 마감하게 되었죠. 두고두고 1차전 마지막 추가골 기회가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11-12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종 결과 삼각편대를 앞세운 나폴리는 비록 16강에서 탈락했으나 마라도나 시대 이후 무려 20년 만에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자신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즌부터 현재 22-23 시즌까지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에 6번이나 출전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강팀 반열에 올랐죠. 또한 이후에도 16강에 2번 더 진출했지만 임팩트만큼은 11-12 시즌이 최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나폴리는 앞으로 자신들의 최고 성적을 넘어 8강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즌이 김민재의 첫 시즌이자 최고의 스타트를 보여준 22-23 시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퍼사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